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토픽 모의고사 제1회 끝부분 읽기 67번에서 70번까지 모두 풀고 마무리를 하고요. 토픽 모의고사 제2회 듣기 1번부터 진행하겠습니다. 67번, 68번 문제 풀이해 보겠습니다.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제시된 지문을 보니까요. 빈 칸이 두 개가 보입니다. 아마도 이 빈 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고르는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이런 문제는 지문을 먼저 읽는 것보다는 먼저 문제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지문을 읽어가면서 보기에 있는 내용을 매칭해보자 라고 설명드렸습니다. 먼저 67번 기억에 들어갈 단어들 한번 볼까요? 네, 좋은데, 좋아지면, 좋을지도, 좋아지려면 이런 단어들이 있고요. 68번은요, 너무, 정말, 주로, 직접 이런 단어들이군요. 자, 그러면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자들은 피부에 관심이 많습니다. 피부가, 자, 빈칸이 나왔어요. 물을 많이 마셔야 합니다. 자, 우리 뒤에 물을 많이 마시면 피부가 좋아집니다. 이런 의미로 연결이 되나요? 그러므로 피부가 좋아지려면 물을 많이 마셔야 합니다. 피부가 물을 많이 마셔야 합니다. 물을 많이 마시면 피부가 좋아지고 건강도 좋아집니다. 라는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뭐뭐려면 이런 거 있잖아요. 자, 뭐뭐려면은 어떤 일이 진짜로 일어나기 위해서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러면 피부가 좋아지면 물을 많이 마셔야 합니까? 피부가 좋은데 물을 많이 마셔야 합니다. 피부가 좋을지도 물을 많이 마셔야 합니다. 피부가 좋아지려면 물을 많이 마셔야 합니다. 어떤 것이 가장 어울리니까요? 물을 많이 마시면 피부가 좋아집니다. 그러므로 피부가 좋아지려면 물을 많이 마셔야 합니다죠. 자, 그래서 피부가 어떤 일이 진짜로 일어난다? 그러려면 뭐뭐려면 이라는 좋아지려면 이 단어를 선택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피부가 좋아지려면 물을 많이 마셔야 합니다. 자, 우리 빈칸 찾아보았고요. 물을 많이 마시면 피부가 좋아집니다. 담배를 피우거나 커피를 많이 마시면 피부가 나빠질 수 있습니다. 피부가 좋아지는 쉬운 방법은 깨끗하게 세수를 하는 것입니다. 자, 정말 이런 단어들은요, 뒤에 나오는 말을 강조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자, 무엇을 강조한다. 이럴 때는 정말이라는 단어를 주로 사용합니다. 피부가 좋아지는 너무 쉬운 방법. 이때 너무라는 의미는요, 어떤 기준보다 좀 지나친 의미예요. 그러니까 너무라는 것은 어떤 기준보다 너무 지나치다. 자, 그래서 너무 지나친 방법은 어울리지 않아요. 자, 피부가 좋아지는 주로 쉬운 방법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직접 쉬운 방법은 어울리지 않아요. 피부가 좋아지는 정말 쉬운 방법은 방법인데요. 정말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뒤에 나오는 쉬운 방법의 의미를 조금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빈칸에 정말이라는 단어를 넣어 볼게요. 피부가 좋아지는 정말 쉬운 방법은
깨끗하게 세수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모두 빈칸 알맞은 단어를 메꾸어 보았습니다. 깨끗하게 세수를 하는 것. 여러분은 혹시 저녁에 돌아가셔서 너무 피곤하다고 세수를 하지 않으시는 건 아니겠죠? 네, 깨끗한 피부를 위해서 항상 세수를 잘 합시다. 그리고 세수를 하다. 이것은 우리 세안하다. 이렇게도 바꾸어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화장품 사러 가시면 세안하는 방법은요.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요. 그럴 때는 세수하는 방법보다는 세안하는 방법 이런 표현을 더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69번, 70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자, 우리 문제를 먼저 볼까요? 69번. 기억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고르십시오. 역시 빈칸이 나와 있군요. 자, 우리 69번 문제는 본문을 읽으면서 바로 풀기로 하겠습니다. 70번 문제는요. 이 글의 내용으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우리 전체적으로 본문의 내용을 잘 이해했는지 묻는 문제입니다. 그럼 같이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교통사고가 나서 다리를 다쳤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계단을 올라가거나 내려가기가 불편합니다. 학교에는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더 힘듭니다. 자,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학교라고 얘기가 나왔죠. 학교를 가다, 학교를 다니다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자, 이 다니다라는 표현은요. 어떤 일이 있어서 한 장소에 자주 왔다 갔다 혹은 갔다 왔다 네, 자주 왔다 갔다 할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저는 동의대학교를 다닙니다 라는 표현을 사용하지요. 자, 다니다는요. 어떤 일이 있어서 한 장소를 정해놓고 왔다 갔다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학교에 다니다 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본문의 내용에서 학교에는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학교는 다니다 라고 한다고 했죠. 다니기 더 힘듭니다. 자, 우리 기억의 빈칸에는 학교를 다니다와 연결 지어서 다니기 더 힘듭니다. 라고 빈칸을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엘리베이터가 5층 이상이 되면 있어야 되고요. 5층 건물이 아니라면 반드시 있어야 될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우리는 운동을 위해서라도 5층까지는 우리 계단으로 이동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 힘들지만 5층까지만, 5층 넘어서는 조금 힘들 수 있으니까요. 자, 우리 계단으로 왔다 갔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본문 계속 읽겠습니다. 어제 수업이 끝나고 내려가야 하는데 계단을 쳐다보기만 해도 힘이 들어서 그냥 혼자 서 있었습니다. 그때 지나가던 학생이 나의 팔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어제는 그 학생의 도움으로 조금 더 편하게 집에 갈 수 있었습니다. 참 훌륭한 친구군요. 우리도 이렇게 힘들 때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그런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70번. 이 글의 내용으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1번. 학교에는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 학교에 엘리베이터가 없다라고 말했죠. 네, 여러분, 제가 지금 보기를 잘못 읽었잖아요. 우리 학교에는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 이렇게 읽었잖아요. 그렇게 읽으면 정답이죠. 엘리베이터가 없다라고 했으니까요. 그렇지만 우리 책에는 우리 학교에는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로 나왔잖아요. 1번은 맞지 않습니다. 2번, 나는 태어날 때부터 다리가 아팠습니다. 맨 처음 문장에서 교통사고가 나서 다리를 다쳤습니다 라고 했으니까 태어날 때부터 다리가 아팠던 것은 아닙니다. 2번도 맞지 않습니다. 3번, 나보다 나이가 어린 학생이 나를 도와주었습니다. 지나가던 학생이 나의 팔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라고 말했고요. 이 학생이 나보다 어린지, 나보다 더 나이가 많은지는 본문의 내용에 없었습니다. 나를 도와준 학생의 나이는 알 수 없습니다. 4번. 다리를 다치면 계단을 올라가고 내려가기가 힘이 듭니다. 우리 본문 두 번째 문장에서요. 다리를 다쳐서 계단을 올라가거나 내려가기가 불편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다리를 다치면 계단을 올라가고 내려가기가 힘이 듭니다. 자, 다리를 다치면 보통 우리 기부스라고 하는 것을 하는 경우가 많지요. 그리고 다리를 기부스했으니까 잘 걸을 수가 없어서 보조대인 목발을 또 하고 다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계단을 올라가고 내려가기가 힘이 듭니다. 70번 이 글의 내용으로 알 수 있는 것은 4번 다리를 다치면 계단을 올라가고 내려가기가 힘이 듭니다. 가 정답이었습니다. 여러분 토픽 시험 쳐보신 분도 계실 거고요. 아직 한 번도 안 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저희 반이 토픽 초급반이니까요. 그래서 앞으로 시험을 보실 분들을 위해서 토픽 시험 칠 때 유의사항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시험 지시가 있을 때까지는 문제를 풀지 마십시오. 즉, 시험지에 손을 대시면 안 됩니다. 감독관이 자, 이렇게 지시를 해줄 거예요. 그럴 지시가 있을 때까지는 시험지에 손 대지 말고 가만히 계시면 됩니다. 그 다음 시험지에 수험 번호와 이름을 정확하게 적습니다. 그리고 답안지를 우리가 풀다가 모르는 문제가 나오면 답안지를 막 이렇게 좀 만지기도 하고요. 그러는 경우가 있지만 그러면 나중에 채점할 때 제대로 못 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답안지는 항상 깨끗하게 여러분이 정답을 잘 마킹을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답안지의 이름, 수험 번호, 또 정답 이런 거를 적으실 때는요. 지정된 펜만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연필 안 되고요. 항상 배부되는 펜만 사용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채점할 때 인식하기 위함이니까요. 여러분이 내가 가지고 간 연필로 마킹을 했습니다. 이러면 안 돼요. 그래서 반드시 배부되는 펜으로만 여러분이 답안지 작성을 하셔야 합니다. 정답은요, 답안지에 정확하게 표시해 주시는데요. 우리 아래쪽 동그라미 한번 볼까요? 너무 바깥쪽으로 크게 튀어나오도록
마킹을 하시면 안 되고요. 또 동그라미보다 작게, 너무 작게 마킹하셔도 안 됩니다. 그래서 너무 튀어나오지 않게, 너무 작지 않게 그려진 동그라미만큼 여러분이 마킹하십시오. 시험 문제 푸실 때 간혹 소리를 내어서 문제를 읽는 사람이 있거든요. 자, 시험 시간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소리를 내어서 읽는다면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문제는 마음속으로 읽으면서 문제를 푸시면 돼요. 그런데 문제를 풀다가, 뭐 급한 상황이 있거나 또 질문할 내용이 있으면은요, 선생님 하고 이렇게 부르시면 또 안 돼요. 질문이 있을 때는 손을 들고 감독관이 올 때까지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손을 들고 있으면 감독관이 보고, 저 학생이 뭔가 질문이 있구나 하고 알아차릴 겁니다. 그래서 시험이라는 상황은 조용조용하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몇 가지 유의사항을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토픽 모의고사 제1회 문제를 모두 풀어보았습니다. 조금 어려운 부분은 반복해 주십시오. 토픽 모의고사 제2회 듣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제2회 한국어 능력시험 듣기 모의고사 아래 1번부터 30번까지는 듣기 문제입니다. 문제를 잘 듣고 질문에 맞는 답을 쓰십시오. 2번씩 읽겠습니다. 다음을 듣고 보기와 같이 물음에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보기. 병원에 가요? 병원에 가요? 정답은 2번입니다. 1번, 배는 안 고프시죠? 배는 안 고프시죠? 1번 잘 들어보셨죠? 배는 안 고프시죠?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대답은 네, 배 불러요. 또 네, 배가 안 고파요. 또 아니요, 배가 고파요. 이 세 가지의 대답을 예측하실 수 있습니다. 이 중에 하나가 정답이지요. 여러분은 네, 배불러요. 1번을 정답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2번. 누가 옷을 사줬어요? 누가 옷을 사줬어요? 2번 누가 옷을 사줬어요? 자, 질문이 누가 였습니다. 누가는요, 사람에 대해서 물어보는 말입니다. 누가 옷을 사줬어요? 자, 사람을 고르시면 됩니다. 1번 어제 샀어요 라는 것은 언제에 해당되는 답이고요. 2번 언니가 사줬어요. 자, 우리가 생각하던 누가에 해당되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3번 조금만 팔았어요. 자, 이거는 얼마나 라는 거에 대한 대답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4번 동생이 입었어요. 자, 우리 누가 사람을 찾고 있으니까요. 동생, 사람은 나왔지만 입었어요 라는 표현이 문제와 맞지 않습니다. 정답은 2번 언니가 사줬어요 입니다. 3번 이번 주말에 같이 영화 보면 어떨까요? 이번 주말에 같이 영화 보면 어떨까요? 3번 이번 주말에 같이 영화 보면 어떨까요? 자, 영화를 보면 어떨지 물어보았죠. 그러면 여러분은 좋아요 혹은 싫어요 라는 대답을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조금 전에 문제 풀 때요. 정말이라는 거 사용해 봤죠. 뒤에 오는 단어를 강조할 때 사용한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좋아요, 싫어요 라는 걸 생각하고요. 1번 영화를 봐요. 자, 보면 어떨지 물어보았죠. 그러니까 좋아요, 싫어요 둘 중에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2번 정말 좋아요. 네, 우리가 마음속에 두고 있는 표현이었습니다. 3번 재미있게 봤어요. 자, 이거는 영화를 보고 나서 하는 말이겠죠. 4번 연극은 정말 싫어요. 자, 우리가 예측했던 싫어요 라는 표현은 있지만 영화를 보자 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연극이라는 단어가 맞지 않습니다. 정답은 2번 정말 좋아요 입니다. 4번 수업은 언제부터 하나요? 수업은 언제부터 하나요? 4번 문제입니다. 물음에 맞는 대답을 고르는 문제인데요. 수업은 언제부터 하나요? 질문이었습니다. 언제는요, 시간을 물어보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시간, 때의 표현이 나와 있는 문장을 고르시면 되는데요. 질문에서 언제부터 하나요? 이 하나요의 의미는 시작하나요? 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시간이나 때의 표현과 더불어서 시작한다라는 표현이 있는 것을 고르시면 됩니다. 1번 오후에 끝나요. 자, 오후는 시간이나 때를 나타내는 표현이지만 끝나요 라는 게 맞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시작하는 표현을 찾고 있습니다. 2번 한국에서 수업해요. 한국에서 라는 표현은요. 어디서 라는 질문에 대답이 되어야겠지요. 3번 저번 주에 나왔어요. 역시 저번 주라는 것은 시간과 때를 나타내지만 나왔어요는 시작하는 거의 의미는 아닙니다. 4번 다음 주에 시작해요. 자, 다음 주 시간과 때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작해요. 우리가 찾고 있던 의미가 맞군요.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수업은 언제부터 하나요?
다음 주에 시작해요. 우리도 빨리 수업을 시작해서 여러분들 빨리 보고 싶어요. 다음을 듣고 보기와 같이 다음 말에 이어지는 것을 고르십시오. 보기.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정답은 4번입니다. 5번. 주문하시겠습니까? 주문하시겠습니까? 5번 문제 풀겠습니다. 다음을 듣고 다음 말에 이어지는 것을 고르십시오. 자, 여자가요, 주문하시겠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우리 이런 말을 어디서 주로 들을까요? 보통은 식당이나 커피숍에서 많이 들을 수 있겠죠. 식당이나 커피숍에서 직원이 손님에게 하는 질문입니다. 이때는 여러분이 주문할 것을 말하거나 아직 주문할 것을 결정하지 못했다면 조금 있다가 주문할게요 라는 대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주문하시겠습니까? 식당이나 커피숍을 생각하시면서 그곳에서 주문할 수 있는 메뉴라든지 아니면은 이따가요 라는 표현을 여러분이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거 고르셨어요? 네, 음식 이름이 나오는 4번. 네, 김치찌개 2인분 주세요 라는 표현이 가장 어울립니다. 주문하시겠습니까? 네, 김치찌개 2인분 주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주문할 것을 결정하지 못했다면 조금 이따가 주문할게요 하시면 되겠죠. 문제만 많이 푸셔서 좀 힘드실 것 같아서 쉬어가는 코너로 한국어 속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어 속담은 정말 어렵죠. 속담은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것이기에 역사적 내용을 모르면 이해하기가 어렵거든요. 한국 사람들은 어렸을 적부터 쭉 들어왔기 때문에 자연히 알게 되었지만 한국어를 접한 지가 얼마 되지 않는 분들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한국어 능통자로 가는 길에 속담을 안다면 굉장히 편하기도 합니다. 키가 비슷비슷한 사람들이 자기가 더 크다고 우길 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도토리 키재기야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한국어 속담 살펴보겠습니다. 많이 사용하는 한국어 속담 알아보겠습니다. 갈수록 태산. 어떤 일의 형세가 갈수록 점점 더 힘들어지는 것을 비유적으로 하는 표현입니다. 두 번째, 소 귀에 경읽기 라는 표현도 많이 사용하는데요. 소의 귀에 경을 읽어봐야 단 한마디도 알아듣지 못한다 라는 뜻입니다. 아무리 가르치고 일러주어도 알아듣지 못하거나 효과가 없는 경우를 말하죠. 또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 라는 표현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깊은 산에 있는 호랑이조차도 저에 대하여 이야기하면 찾아온다는 뜻입니다. 어느 곳에서나 그 자리에 없다고 남을 흉보아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예문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갈수록 태산이라고 환율마저 크게 올라 아버지의 회사는 망하기 일보 직전이었다. 방 좀 치우라고 그렇게 잔소리를 했건만 소 귀에 경일기였는지 쓰레기장 같은 방은 그대로이다.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더니 영숙이와 같이
부장님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부장님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너무 놀랐다. 이런 속담들을 한국인과 대화를 할 때 한번 사용해 보십시오. 훨씬 친근감이 생길 겁니다. 이번 시간에는 토픽 모의고사 1회를 마무리했고요. 2회 듣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쉬어가는 코너로 한국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한국어 속담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강의 들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